수학이 올해는 조금 기조가 좀 다르긴 한데 내년부터 너희들이 마지막이구나. 미적분 마지막 세대잖아요. 마지막 세대, 마지막은 아니지만 당분간 마지막 세대인데 최근에는 그래서 미적이 좀 쉬워지는 경향이었어요. 근데 올해 미적이 어려웠어요. 6월달에. 작년 수능까지는 좀 쉬워졌어요. 근데 올해 6월이 어려웠게 나왔어. 올해 수능 봐봐야 할 것 같아요. 미적이. 근데 뭐 그거 얘기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미적이 쉬워지는 바람에 수투가 어려워졌어요. 수투가 전반적으로 어려웠어. 그래서 계속 수투가 지금 어려워지는 바람에 기출 문제들이 수투가 꽤 어렵습니다. 너희들 학교도 어렵고 모의고사도 어렵고. 근데 수투가 어떻게 어려워지고 있었냐면 그래프 개형을 가지고 노는 문제들이 계속 나왔다 이거지. 그러면 우리는 뭐 할 줄 알아야 돼? 그래프 개형을 빨리 그릴 줄 알아야 되고 다양한 그래프 개형을 알고 있어야 돼요. 특징들을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해석이 되면 식을 써가지고 결론을 지어내야 됩니다. 이해되니? 이 그래프가 나오면 식을 써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3차 함수식 표현법이 총 선생님이 3가지 정도는 표현해 준 것 같아요. 몇 가지? 3가지. 현재 2가지밖에 안 보이네요. 하나는 요 형태, 접선 형태. 또 하나는 선생님은 이거를 부를 때 밑에 거를 접선 그래프라고 그냥 불러. 3차 함수의 접선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다 이거야. 요시 준근 한근. 그 다음에 얘는 뭐 변곡점인데 변곡점이면 그래프라고 말할 수도 있고 점대칭 그냥 식이라고 말해도 돼. 상관없습니다. 이거 변곡점이자 점대칭이거든. 요 식을 건드려서 쓰는 방법. 근데 선생님이 지금 요 놈은 알고 쓴 거야. 실제 풀이를 보면 시중 교재를 보면 요 식의 표현은 많이 없어. 요 식을 많이 안 써놓고 약간 엔제 같은 경우 재수생 수업할 때는 요 식이 많이 보이는데 일반 시중 교재에는 요 식의 표현이 많이 없습니다. 그냥 단지 어떤 식으로 표현될 거냐면 선생님이 여기 써놨잖아요. 요렇게 기함수 형태로 표현될 건데 이렇게 쓰는 것보다 이렇게 쓰는 게 식계산이 연산이 편하다 이 말이에요. 연습하면 돼. 뭐만 알고 기억하시면 돼. 요놈이 1대 루트 3이니까 요게 절편이니까 플러스 루트 3k 마이너스 루트 3k 쓰다 보니까 3k 제곱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연산이 쉬워집니다. 요걸 건드렸을 때. 그 다음 여기는 없지만 뭐가 있어? 그래프적 내용이 아니라 식적인 내용에서는 뭐 이렇게 묶어넣어서 쓰는 거 있었지? x-2라는 인수를 갖고 ax-2의 세제곱 bx-2의 제곱 cx-2 플러스 d 이렇게 쓴 거 있었지? 어떨 때 썼어? f2가 나왔을 때 f'2가 나왔을 때 그 식을 써서 푸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까? 3가지 형태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다음은 4차 함수를 가볼게요. 자, 4차 함수 개형은 누굴 보고 그릴 거냐면 3차 함수를 보고 그릴 거야. 3차 함수 개형이 몇 가지 종류가 있었냐면 우리가 많이 그린 그림 몇 가지가 있어서 2가지가 있었죠. 그 외에도 있긴 있어요. 3가지를 그릴 겁니다. 3가지. 쉬운 거부터 그려볼게요. 쉬운 거. 3차 함수. 얘는 안 나와. 얘는 나와. 오케이. 3차 함수 그림 뭐 이거부터 갈게요. 자, 일반적인 그림은 요놈이 요런 식의 느낌이라고 일단은. 요런 식의 느낌이라고 해. 알겠나요? 그 중에 특수한 케이스는 딱 요게 요 느낌입니다. 요게. 예? 요렇게 그림을 그리면 요놈 무슨 그래프야? 3차 함수는 요놈은 미분을 한 그래프야. 얘는 도함수야. 이 도함수를 보면서 나는 뭘 그릴 거야? 4차 함수를 그릴 거야. 간격이 똑같습니다. 간격이 똑같으면 여기에서는 뭐야? 감소, 증가, 대칭 쪽으로. 그럼 우리가 필요한 4차 함수 그래프는 말도 안 되게 그렸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얘는 식을 두 가지 방법으로 씁니다. 두 가지 방법이, 하나는 요 선을 기준으로 쓰는 방법, 또는 요 선을 기준으로 쓰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알겠나요? 됐어요? 근데 요 선을 기준으로 좀 더 많이 써. 두 가지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요 선을 기준으로, 자, 얘를 0이라 하고, 얘를 0이라고, 얘가 y축이라 하면, 어차피 평행 이동하면 얘를 0으로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얘를 y축이라 하면, 얘를 알파, 마이너스 알파, 여기가 플러스 알파. 그러면 얘는 식이 어떻게 됩니까? fx는 최고차항 계수 a, 절편이 얼마야?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알파가 충분을 갖겠네. 플러스 k, 요놈이 k. 식이 이렇게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렇게 되면 요놈을 미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 얘 미분하면, 얘를 미분하면 이거잖아. 얘를 미분하면 이거라고 연결을 시켜놔. 미분하면, 그러면 미분은 최고차항 계수는 얼마야? 4a이고 절편이 뭐야? x 플러스 알파, x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되겠네. 이해되니? 다른 식으로 한번 적어줄까? fx가 a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x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플러스 k야. 그럼 뭔 말이야? 여가 알파고 여가 베타였단 소리야. 그러지? 얘를 미분하면 뭘 보고 그리면 돼? 요거 보고 그리면 돼. 이 머릿속에 이 그림하고 이 그림을 연결을 시켜놓으라고. 실제 미분을 해봐야 되는데, 그럼 연산을 해봐야 되는 거고. 얘를 하면 4a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알파 베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x 마이너스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x 마이너스 베타, 요렇게 된다고요. 다시 말해서 이 그림은 많이 나오는 그림이니까 이거를 꼭 어째야 돼?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다, 이 말이 되겠지.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해됐습니까? 여기에 하나의 선이 더 있는데 요 선이 있어요. 요 선. 요 선하고 관계된 내용은 어떤 놈이냐면, 새로운 식을 적어도 되긴 하겠지만, 자, 얘가 지금 두 개의 관계가, 요 놈을 이렇게 가는 것은 미분하는 관계고, 요 놈이 이렇게 오는 것은 적분의 관계야. 미분, 4차가 3차가 되는 건 미분, 3차가 4차가 가는 것은 적분의 관계야. 그러지? 3차가 4차가 가는 경우, 4차가 3차가 가는 것은 증감에 대한 내용이야.
그래프 내려가고 올라간 걸 양수 음수로 적었다 이 말이고 3차에서 4차로 가는 것은 넓이적인 생각이야. 넓이적인 생각이라고 해. 알겠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의 요 넓이 요 넓이가 얘하고 얘의 간격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공식을 외울 때, 조금 더 쉬운 걸 외울 거고, 두 가지를 써먹을 수 있는데,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하나는 뭐냐면, 최고창 계수만 조심하면 돼요. 뭘만 조심해? 최고창 계수만 조심하면 된다고. 자, 위에 거를 적분식으로 적으면 이렇게 적을 거라고 해. 인티그럴 마이너스 알파부터 0까지 f 프라임 x라는 함수를 가지고 정적분을 했다 이 말이겠죠. 그럼 얘를 적분하면 fx였지. 여기다가 마이너스 알파 0을 넣으면 되니까 f0 빼기 f 마이너스 알파 이래 된다고. f0이 여기, f0이 여기, f 마이너스 알파가 여기에 그거를 뺐다 이 말이 되겠어요. 정적분이 양수이면 그래프가 올라가고 음수이면 내려간다 이 말이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넓이는 많이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많이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이 관계가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많이 나옵니다. 알겠어요? 둘 중에 하나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단 조심할 점 뭐라 했어? 최고창 계수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외울 수도 있지만 둘 중에 하나만 외우고 조심할 점을 생각해야 돼요. 최고창 계수 조심하면 되겠어요? 알겠지? 그러면 요놈을 4차에서 우리는 식을 적어보면 이대로 식을 적어보면 요 간격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여기다가 0을 넣으면 여기다가 0을 넣어야 돼. 이 식에다가 0을 넣게 되면 a 알파 4제곱 플러스 k인데 k는 뒤에서 사라지겠고 여기다 마이너스 k를 넣으면 뭐야 이거 0이 되네. 50 자체가 k니까 그러겠지. 요 식은 뭐가 돼 그러면 AK 00 알파 A 알파의 4제곱이 되겠네요. 뭐가 A 알파 4제곱이지? 요 간격이 A 알파 4제곱. 이게 극대 극소의 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최대 최소 아니야. 극대 극소입니다. 이 그림에서 A 알파의 4제곱이라고. 3차에서 최대 최소 차이가 얼마였지? 4AK 세제곱. 4AK 세제곱. K는 경곡점에서 극점까지의 간격. 그렇게 해결하겠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A 알파의 4제곱은 A는 최고창 계수. 알파는 뭐야? 극대 극소의 간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 됐니? 그러면 이 넓이가 뭐가 되는 거야? A 알파의 4제곱이 되는 거지. 됐습니까? 근데 알파는 알겠어. 근데 이 A하고 이 A는 지금 다르잖아. 똑같다고 봐야 되나? 넓이 똑같다고 봐야 되지. 요 간격이 요거니까 요 넓이가 지금 요거네. 수상한가? 요거 적분하면 이것이 되겠지. 이거 K는 상관없고 거기다 집어넣었으니까 맞는 말이네. 요 넓이가 찜찜하지? A 알파의 4제곱. 좀 찜찜하지?
일단 맞다 합시다. 선생님 틀리면 이제 수정해 줄게 그때 가서. 이렇게 기억을 해 놓자 이거지. 뭔 말인지 알겠나요? 됐어요? 그 다음에 하나는 요 간격이 그렇게 되니까 요 식에다가 지금 fx에다가 f0을 빼게 되면 fx에서 f0은 어디입니까? f0은 여기야 여기에. 얘를 빼는 이유는 뭐겠어? 연립을 하겠다는 소리고 요 점의 좌표를 구하겠다는 소리가 되겠지. 얘는 a 여기가 뭐야? x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의 제곱 됐나요? 그럼 x 4제곱 마이너스 2알파 제곱 x 제곱 플러스 알파 4제곱. f0은 요거니까 사라지겠지. 그럼 요것만 남네. 됐습니까? 다시 말해서 x제곱 2알파 제곱 x제곱 2알파 제곱이 됐네요. 다시 말해서 절편 자체가 얼마 나오냐면 하나는 0은 중근이고 하나가 x가 뭐가 나오냐면 뿔마 루트 2알파가 나오더라 이거지. 뭔 얘기를 해주려고 한 거야? 이 간격의 b를 설명해 주려고 했던 겁니다. 여기가 1대 루트 2가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사실 밑에 식을 안 해도 되고 위에 식을 해도 상관은 없겠다 이거네. 알파 베타를 안 적고 그러지? 루트 2알파 루트 2 이렇게 써도 관계는 없지. 물론 식 자체는 누가 더 편할 것인가 생각을 하려면 아마 요게 더 편할 것 같긴 한데 요게 문자로 넣는 게 편할 거고 알파 베타로 넣고 요 점을 기준으로 알파만큼 요 점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알파만큼 요 놈은 루트 2알파 마이너스 루트 2알파 요 식이 편할 겁니다. 다음에 이제 적분 공부할 때는 4차 적분도 하면은 요 넓이도 구하고 요 넓이도 구하는 것을 공부를 하겠죠. 요 넓이 따로. 5차 그래프는 우리 안 배웠으니까 관계적인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하나 흘써. 다음 두 번째 요놈이 프라임 그래프고 요놈을 x축에다 넣겠습니다. 그럼 f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건 하나 언급을 안 했는데 여기서 보세요. 요거까지 좀 기억을 해놓으면 좋겠어요. 얘의 3차의 극점이 있죠. 3차의 극점이 있잖아. 이 라인이 안 그어졌잖아. 그러겠지. 하지만 3차의 극점 중요하잖아요. 이 점은 보였으니까 중요하지 않고 이제 보였으니까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보이고 있고 여기에 있는 극점을 이렇게 연결을 시킵니다. 그럼 이 극점의 위치는 우리는 요 간격은 알고 있잖아요. 1대 루트 3인 거를.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1대 루트 3인 겁니다. 이 점이 뭐가 된다고? 변곡점이 됩니다. 변곡점이 돼요. 비율은 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4차 우리가 3차 함수 변곡점 하나밖에 없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고 4차 함수의 변곡점은 3차 함수의 극점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4차 함수의 변곡점 우리는 잘 안 건드려. 근데 왜 선생님은 얘기를 해주냐면 뭐가 나올 거냐면 변곡 접선은 중요합니다. 변곡 접선은 중요해. 알았어요?
많이 건들지는 않지만 접선에 대한 경계는 변곡 접선이야. 다시 말해서 이 점에서의 접선이 이렇게 관통을 하게 돼 있어요. 관통을 하는 이 직선은 질문이 나오게 돼 있어. 그럼 위치를 알고 있는 게 좀 더 빨라지겠죠. 이렇게 관통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알아두면 도움은 될 것이다. 수투에서는 많이 건드는 상황은 아닙니다. 알겠죠? 자,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그래프가 음수 플러스 내려가다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프가 내려가다가 0이 됐고 내려가다가 올라갔어요. 자, 프라임 그래프를 먼저 그려봅시다. 프라임 그래프가 아니라 식을 적으면 얘를 fx를 미분했다고 생각하면 4a에 요놈이 알파 요놈이 베타라고 놓겠습니다. 됐어요? 그럼 식이 어떻게 돼?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4차 함수는 어떻게 되냐? 위치가 지금 요 점하고 요 점에 대한 얘기가 있을 건데 요 점은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돼서 어떻게 나오냐면 3중근으로 나옵니다. 3중근으로 나와요. 근데 여기 있는 베타 점은 여기 극점으로 등장했고 식으로는 이 점이 안 나오겠지. 요 점이 나오겠습니다. 요 점. 됐어요? 요 점하고 요 점의 관계를 식으로 적어 보니까 얘를 이렇게 적을 수는 있어요. fx가 지금 a의 x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x 마이너스 감마 플러스 k로 적을 수 있어요.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감마 여기가 베타. 얘를 실제로 미분해 가지고 감마와 베타와 감마의 관계를 알아보니까 얘가 뭐더라? 3대 1로 내분한 점이더라라고 미분해서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 해보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요걸 기억하자 이거지. 요놈이 기본적으로 3대 1인 거를 기억을 하고 식을 적을 때 3대 1인 걸 적을 때 어떻게 적을 거냐면 감마를 알파 플러스 4D로 적으면 감마를 적을 때 알파 플러스 4D로 적으면 베타는 뭐가 되냐면 알파 플러스 3D로 표현할 수가 있다 이 말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어? 변곡점이 있죠. 변곡점은 요 점이 극점이 변곡점이야. 극점이 변곡점이야. 요거에 대한 얘기는 안 나오고 요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지. 여가 지금 변곡점이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2대 1인 점에서. 여가 2대 1 여기라면 중점이 되겠죠. 다음 뭐가 있냐면 이제는 마찬가지로 여기가 이거 넓이가 있네. 여기 넓이. 요 넓이가 있겠지. 이 넓이가 뭐라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부분의 넓이가 요거의 간격과 같다 이 말이 되겠어요.
이건 정적분인 게 음수니까 밑으로 내려갔다 이 말이 되겠죠. 식으로 적으면 이 S가 얼마가 나오지? 공식 얼마지? 12분의 최고차항 계수 4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이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요 간격은 12분의 4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이 되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현재 식에서는 3D가 되겠네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3D. 그렇지? 3D가 되면은 3분의 A의 3D의 4제곱이 되겠네. 27AD의 4제곱이 되는데 조심할 점은 여기서 A는 누구냐 4차 함수 계수 A이고요. D는 누군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어야 의미가 있는데 그 D는 현재 요 간격이 D가 되겠네요. 이 간격에 27이라는 것은 뭐냐면 4차 함수라고 해서 나오는 거고 27이라는 수는 4차 함수에서 나오는 거예요. 3의 세제곱. 그 다음에 A라는 것은 개수로 나온 거고 D는 요 간격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 그렇지? 계산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외워두고 생각해보고 이렇게 하자 이런 정도의 느낌이 되겠습니다. 넓이적인 정적분은 다음에 할 거요. 그 다음에는 지금 이제 이것은 조금 많이 나오는 그래프고 그 외의 그래프는 이거 말고 그냥 W자의 모양을 띠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이러한 모습에 대한 얘기를 한 번만 그려볼게요. 뭐가 있는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3차 함수 요 식에서 알았던 사실은 뭐였냐면 얘를 일단은 내가 알파, 베타, 감마로 일단 적어볼게요. 바꿀 수도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아는 사실이 뭐였어? 여기서 아는 사실이 뭐였어? 아무것도 없느냐? 3차 함수 제일 중요해. 변곡점이라 했잖아. 변곡점 얼마라고? 변곡점이 요놈의 평균이라고.
요거라고. 됐니? 됐어요? 식으로 적으면 이 식에서 3차 식에서는 마이너스 3a분의 b가 되겠죠. 지금 요거는 안 적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는 어디서 출발할 거니까 4차에서 출발할 거니까. 그러지? 4차 식하고 3차 식이 다르니까. 그러면 요놈의 이러한 절편은 요놈의 극접과 극점하고 관련되니까 우리는 이 4차 함수 fx를 한번 구해볼게요. 그러면 얘를 그냥 ax 4제곱 플러스 bx 세제곱 플러스 cx제곱 플러스 dx 플러스 2로 적으면 얘를 미분한 식은 4ax의 세제곱 3bx의 제곱 2cx 플러스 d 그대로 적은 거야. 그럼 요게 지금 위에 있는 그래프가 되겠죠. 그러겠지? 그럼 위에 있는 그래프의 세근의 합에 대한 알파, 베타, 감마 극점 세 점의 합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에 3으로 나눈 거는 뭘까요? 이것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4a분의 3b가 되겠고 얘를 3으로 나눠야 되니까 마이너스 4a분의 b의 형태가 되겠네요. 외우기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지? 아주 어렵진 않아요. 근데 3차에서 뭐 했어? 마이너스 3a분의 b였네. 4차식에서는 이 극점의 합이 마이너스 4a분의 b가 됐네요. 뭔만 이해됩니까 지금? 됐어요? 다음은 요게 조금 의문스럽긴 한데 요 위치가 뭐가 되는 거야? 변곡점이 되겠죠. 됐습니까? 쌤이 지금 의심스러운 것은 얘는 극점이 변곡점이고 지금 요 점이 지금 여기서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지. 분명히 이 점은 여기서 의미가 있을 텐데. 아는 사람? 의미가 분명히 있을 거야. 여기 접선이 이렇게 있겠죠? 변곡 접선. 여기에 변곡 접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마도 느낌이 요 점하고 요 점의 좌표가 같지 않냐 이런 느낌은 드는데 증명을 해봐야 될 것 같아. 이거는 쌤 증명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 요거는 증명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사실 이게 아무 내용이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그냥 아무 내용이 없는 것은 요거에 대한 생각은 지금 별 내용이 없다 이 말이 되겠어요. 사실 미분에서 그냥 구하는 것이 맞다. 물론 이걸 더 연구하다 보면 뭔가 더 있습니다. 있어요? 요런 정도의 그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4차 함수가 이제는 이 그림을 가지고 세 개의 그림을 가지고 놀 거야. 기본 그림 세 개를 가지고 놀 거야. 그지?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이제 어떤 식으로 많이 노냐면 얘를 꺾어서 올립니다. 절대값. 꺾어서 올려. 여기서 꺾어서 올려. 꺾어서 올리면 뭐가 발생해? 미분 불가능점이 발생합니다. 그 요얘기 있지. 미분 불가능점이 발생할 거고 몇 개 있어? 2개, 4개, 2개, 0개, 2개, 4개, 2개. 개수가 틀어졌습니다. 불연속이 발생합니다. 됐죠? 그리고 개수가 몇 개씩 늘어? 2개씩 늘어요. 근데 요 놈은 0개, 2개, 다시 0개, 4개, 2개로 가죠. 아까는 0, 2, 4, 2로 가고 얘는 0, 4, 2로 가요.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좌극한 우극한 개수에 대한 생각을 할 거라고. 0, 2, 4, 2고 얘는 0, 4, 2야. 그렇지? 좌극한 우극한 합이 4, 합이 6. 0, 2, 4, 2야. 좌극한 우극한 2, 6, 4, 2, 6, 6이야. 여기까지 됩니까? 근데 얘만 독특하더라 이거지. 얘만 0, 2인데 여기서 1이 나오는 거라고. 0, 2, 순간 1, 0, 2, 순간 1, 2가 된다고. 우극한 좌극한을 갖고 대신 불연속점이라고. 그렇지? 홀수가 처음으로 등장했네요. 4차 함수가 불연속점이 한 개만 있다는 것은 요 그림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하려고 했던 겁니다. 요 그림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하려고 했던 거니까 이 위치적 판단이 중요하다 이 말이 되겠지. 이해됩니까 지금? 오케이. 그 다음에 4차 함수는 그래프 모양이 조금 더 복잡하게 생겼으니까 뭐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올 거냐면 3차 함수는 단순하지만 4차 함수는 좀 복잡해서 이 극대 극소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할 거란 말이야. 극대 극소에 극소가 2개, 극대가 하나야. 기본적인 그림은 극대 하나, 극소 2개. 근데 저게 하나 특수한 경우만 극소가 하나인 경우밖에 없지. 극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고, 얘 극대 극소에 대한 얘기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얘를 꺾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럼 뭐가 돼? 극소인 점이 극대가 되고 꺾인 부분은 극소가 무조건 된다. 다시 개수만 생각해 봅시다. 개수는 극대 극소가 원래 3개였어요. 꺾이게 되면 극소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개수가 만나는 점의 개수는 아니지만 접점은 안 돼. 접점은 안 돼. 이렇게 꺾여서 올라갈 때는 극소가 늘어난다는 소리야. 그러면 극대 극소의 합을 물어보면 3개, 5개, 7개, 5개가 되는 거라고. 여기까지 됩니까? 몇 개? 3개, 5개, 7개, 5개. 극대 극소의 합입니다. 얘는 3개, 7개, 5개. 아니, 꺾인 점이 극소가 된다고. 그럼 우린 극대 극소의 합도 물어보겠지만 극대 극소의 개수를 쪼개서 물어보기도 하겠지. 그럼 각각 알아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얘가 현재 양수 그래프만 그렸는데 음수 그래프도 있다는 소리지.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뭔 얘기하는지 알겠어? 여기에 뭐가 추가가 될 거냐면 극소값, 극대값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극소값, 극대값에 대한 얘기를 할 거라고. 다시 말해서 여기서 얘를 꺾어서 올렸단 말이지. 꺾어서 올리다 보면 지금 요거를 라인을 올리다 보면 요 라인하고 이렇게 걸릴 수가 있어요.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현재 그리면서는 요놈은 극소, 요놈은 극대야. 그리고 얘를 조금 더 올리다 보면 그림이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 그럼 요놈은 극대고 요놈은 현재 극대야. 그러면 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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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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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소 값은 3개밖에 없다는 거지. 자, 극대, 극소의 개수와 극대 값의, 극소 값의 개수는 다른 말이야. 이해되니?
꺾어서 올린 그래프는 극속 값은 0이 무조건 있어. 꺾인 부분은 다 0이야. 그래서 어떨 수도 있냐면 만약에 이렇게 꺾일 수도 있어. 이렇게 꺾일 수가 있겠지. 그럼 여기는 극속 값이 하나가 0이 추가가 되는 거라고 해. 이해됩니까 지금? 기본적으로는 극소가 꺾이면 짝수개가 될 건데 홀수개가 되는 이유는 이러한 이유다 생각을 합니다. 개수적으로 값은 똑같습니다. 0으로 뭔만 이해됩니까 지금? 꺾이는 부분은 극소가 될 거고 무조건 그 값은 무조건 0이다. 그러면 이 그림을 가지고 계속 그려보면서 극대 극소의 개수 생각하고 합의 개수 생각하고 이때는 극대가 몇 개, 극소가 몇 개 달달달 외울 수 없어. 이 그림 얼른 그려가지고 내가 보면서 바로바로 이때는 몇 개 이렇게 기억을 해놔야 돼. 뭔 말인지 알겠니? 자주 봐도 보면 그것도 외워져. 뭔 말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생각할 게 극대 값에 대한 얘기는 위치적 생각이야. 그거까지 조금씩 올려다 보면 이런 특징이 발생할 수가 있다 이 말이 되겠어요. 뭔 말인지 알겠지? 이해되죠? 왜 그러냐면 그래프를 꺾어 올린 다음에 어떤 내용을 또 설명할 거냐면 이렇게 근의 개수에 대한 얘기도 설명할 거라고. 꺾어 올린 후에 이런 개수에 대한 얘기를 할 거라고. 이렇게 꺾은 후에 개수에 대한 얘기를 할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니? 꺾은 후에 개수. 보통 짝수개씩 느는데 홀수개가 느는 경우가 있어. 접하는 경우가 홀수개 늘어. 개수가 짝수개 느는데 홀수는 특수한 케이스야. 알겠니?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달라 이 말이야. 이게 이제 3차 함수는 갖고 노는 게 쉬운데 4차 함수가 좀 어려워. 케이스가 너무 많다 이 말이지. 뭔지 알겠나요? 예, 한번 4차 함수의 그래프 그려보고 꺾어서 올린 그래프는 그냥 장난식이라도 그려봐야 돼. 그걸 생각할 게 극대 극소점 찍어봐야 되고 극소점 점을 극소점 색깔로 다시 칠해야 돼. 극소점은 극소대로, 극대는 극소대로. 합이 나올 수도 있고 극소 따로 극대 따로 나올 수 있고 라인을 그어봐야 됩니다. x축과 평행한 선들을. 그래서 교점의 개수까지 생각을 해봐야 다음에 그런 것이 빨리 판단이 된다 이거지. 뭔 말인지 알겠나요? 됐어요? 근데 어려운 게 뭐냐면 케이스가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온 경우가 있어. 근데 그 중에 내가 한 가지 케이스 나왔는데 한 가지 모를 수도 있잖아. 그게 내가 고른 케이스가 맞는 케이스일 수도 있고 틀린 케이스일 수도 있잖아. 이때가 제일 문제가 발생합니다. 맞다고 생각하고 식을 적고 보면 프록스 아니야. 그렇지? 잘못된 케이스일 수도 있으니까 한번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거랑 유사한 케이스가 나온다라고 하면 한 번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외운다기보다는 그래프의 개형은 세 종류가 있으니까 여기 없는 개형은 4차는 대부분 이 정도밖에 없어. 4차 이것도 있긴 있는데 뭐 이것도 있어. 거의 안 나온다고 봐야 돼요. 거의 안 나와. 3차는 이게 나옵니다. 3차는 이거 나와. 이거 안 그려줬는데 이거 나옵니다. 꽤 3중군으로 해서 많이 등장하는 시기야. 아시겠나요? 요 정도 하면 되고 적분적인 요소는 선생님이 지금 얘기를 안 했고 자 접선에서 요 얘기를 잠깐 언급을 안 한 것 같네요. 안 해도 많이 알고 있는 사실인데 실제 우리가 3차 함수를 그리면 자 이렇게 많이 그려요. 3차 함수 그리면 이렇게 많이 그려. 근데 이렇게 그림은 어떤 그림이 특징이냐면 이쪽이 잘 보이는 거야. 이쪽 안쪽이. 그러다 보니까 실제 그림이 이쪽이 아니라 바깥쪽을 그려야 할 때는 그림이 안 나와 잘 예쁘게. 뭔 얘기 하는지 알겠니? 그럼 우리는 두 가지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되면 요 그림을 그려줘야 돼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쪽이 가운데는 완만하게 떨어지는데 요렇게 돼. 요 그림도 너희들 그려볼 줄 알아야 돼요. 얘는 바깥쪽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 이 안쪽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바깥쪽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뭔 얘기 하는지 알겠지? 됐습니까? 여기다가 3차 함수니까 얘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고 여기에 내가 접선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리니까 이게 잘 보여. 근데 여기다 그리려고 했더니 안 돼. 이 정도밖에 안 돼. 이 정도밖에. 알겠나요? 얘는 좀 마음 편하게 그렸는데. 두 가지 그림은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여기에 평행선을 하나 더 그어볼게요. 평행선. 자, 변곡점은 1차는 영향을 주지를 못합니다. 변곡점은 1차는 영향을 주지 못해요. 그럼 여기에 뭐 어떤 점들이 있냐면 지금 접점이 기울기가 기본적으로 같죠. 그러니까 변곡점에 대칭이 되는 건 맞죠? 이 점 대칭이 맞죠? 그러겠지? 그 다음에 이 점 교점 이 교점입니다. 이제 이게 그림이 잘 그려졌으면 요놈에 딱 등분적으로 보여야 돼. 간격이 같게 보여야 돼요. 자, 여기서는 두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요거 하나만 가지고 본다면, 요거 위쪽 하나만 보고 한다면 요놈이 요점, 변곡점, 그 다음에 요점만 보이는데 요놈이 1대2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 됐습니까?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하면 되고, 얘를 두 개를 본다는 소리는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요점이야. 요점이 극점 아니야. 극점 아니고 접선이 같은 점입니다. 요점에 대한 얘기는 간격이 다 좌표가 똑같다 이 말이에요. 평행할 때. 알겠나요? 이랬습니까? 요놈하고 평행한 접선을 그었었다 하면 요점하고 요점은 요점의 점대칭점이다. 등분 다 됐다 이거지. 얘가 다 등분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 등분된 와중에 뭐가 있냐면 요놈의 길이가 1대2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뭐는 안 보이냐면 극대극소는 안 보여요. 접선에 대한 위치는 안 보일 거고 여기 접점하고 교점에 대한 얘기를 하자 이 말입니다. 이 접선 두 개 이렇게 그려놓고 문제를 풀 거니까 필요하면 그렇게 그림 그려놓고 문제를 풀면 답은 그냥 쉽게 나올 거고 증명하는 과정도 서술형에서는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증명하는 과정이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 거야? fx하고 gx를 연립해가지고 fx랑 gx 직선을 연립하게 되면 요놈이 이렇게 나올 거야. x-알파의 제곱 x-베타 이렇게 나올 거라고 해. 그런데 알파하고 베타가 변곡점에 1대2 얘가 알파 얘가 베타면 2알파 플러스 베타를 3으로 나눈 게 x 변곡점이 등장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이라고 해. 근데 점이 어떤 점이 먼저 나올 건지에 대한 생각인데 실제 너희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 변곡점을 우선적으로 구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모든 점은 3차는 변곡점에서 출발한다고 봅니다. 변곡점이 나오면 꽤 많이 알려준 겁니다. 알겠나요? 구할 수 있는 방법. 이 점하고 이 점을 알려줬다는 소리는 변곡점을 알려주려고 했던 거야. 뭔 얘기 하는지 알겠지? 알겠죠? 오케이. 같이 쉬었다 할게요.